결혼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건가요? 무임승차. 아, 맞아. 나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애가 쟤밖에 없어서 그냥 쟤랑 결혼했어요. 무임승차 하시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제 얘기를 드려볼게요. 왜 하필 저 사람이랑 결혼을 했을까? 내가 얘랑 결혼하면 편하겠구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여러 가지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징징이들을 위한 이혼 수업 세 번째 시간이어서 지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건가요? 결혼은 독립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우리 집에서 내가 독립하고 싶으니까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안 돼요. 결혼 그 자체가 독립이 아니라 독립한 사람이 하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과 독립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근데 저 역시도 제가 결혼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결혼한 게 29살인데 그때 제가 군법무관 임용고시 합격을 하고 이제 직장이 생겼으니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당연한 인생의 순서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내가 독립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이런 생각을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거의 99%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결혼이나 이혼 상담 같은 경우에 상담 전에 사전 질문지를 받거든요. 그걸 왜 제가 받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글로 쓰는 거는 완전 달라요.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이 정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의 지난 세월을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한 이유는 이런 건데 지금 내가 생각해봤을 때 이런 점에서 매우 잘못됐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재미있고 누구나 공감하는 맞아 라고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평가가 이거예요. 무임승차. 내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한테 무임승차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임승차는 여러분 뭡니까? 불법이죠. 무임승차 하면 안 돼요. 무임승차 하시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럼 뭐예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 법상으로는 30배 물어내는 건가요? 돈 물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무임승차 안 하는 게 더 나아.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임승차를 하다가 지금 30배 벌금을 물어내고 있는 중이다. 온몸으로.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 이 표현 아마 공감하실 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공감합니다. 100% 공감하고요. 여기서 무임승차라는 게 꼭 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의 경제력에 편승해서 난 좀 편하게 살겠다. 그것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면 결혼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남들한테 얘기하는 거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결혼했는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지 꼭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는요, 결혼을 29살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결혼을 하게 된. 근데 왜 하필 저 사람이랑 결혼을 했을까? 그런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나랑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쟤밖에 없어서요. 그건 좀 비참하지만, 그래도 그게 사실이면, 그게 사실인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자, 내가 사실 결혼할 때 여러 명이 나한테 대시했는데 그 중에 내가 얘를 골랐어요. 그런 분이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내 주변에 나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애가 쟤밖에 없어서 그냥 쟤랑 결혼했어요. 사실 이런 이유로 결혼하신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실 일 없고요. 창피할 일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쟤 하나밖에 없었다고 해도 나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나는 별론데 쟤가 날 좋아한다고 해서 쟤가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하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매력은 없어. 남자 여자로서 매력은 내가 못 느끼지만 그래도 내가 얘랑 결혼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이 무임승차 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쟤는 나를 정말 나 없이는 못 살아서 나랑 결혼하지는 않는 거죠. 쟤도 무언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고 그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편리한 점이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호간에 무임승차하게 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경제적인 부분은 아니었고 왜냐면 저도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직장을 갖고 있었고 급여를 받거나 그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누군가한테 기댈 마음도 없었고 그런 걸 바라진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었고 그러면 내가 왜
나는 왜 엑스허즈번드랑 결혼을 선택했느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내가 얘랑 결혼하면 편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뭐가 편하느냐?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별로 선호가 없어. 기호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 인생의 방향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가는데 이 사람은 나를 지지해 주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막 설득시키고, 그러니까 부부니까, 부부가 되면은 공동체가 되니까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이쪽 방향을 보고 있는데 얘는 이쪽을 보고 있고 서로 의견이 강하면 같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부의 연을 맺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도. 근데 이 사람은 최소한 내가 정한 인생의 방향대로 가는 것을 지지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편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되게 빠릿빠릿해. 그러니까 무언가 여행을 가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 그러면은 그런 거 계획을 잘 짜는 거예요. 동선을 짜고 그런 이렇게 빠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방향은 잡지만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잘해. 이런 점에서 내가 편하겠구나. 그러면은 되게 잘 맞는 거 아니야? 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이 사람은 세부적인 계획을 짜니까 이거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방향이 같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편하겠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임승차를 원한 거죠. 제가 무임승차를 기대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반대로 엑스허즈번드도 저한테 무임승차 하려는 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모두 나의 착각. 내가 어떤 인생의 방향으로 가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뿐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일들, 그런 모든 추진력들 다 나한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내가 정한 인생의 방향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럼 방향을 바꿔야 돼. 방향이 여기였는데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근데 여기를 가는 것에 대해서 방향이 바뀐 것에 대해서 상대방은 동의를 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알고 봤더니 상대방이 내가 설정한 인생의 방향을 지지해 준다는 건 그냥 인생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말인 거죠. 그리고 살다 보니까 본인도 방향이 생겨. 그전에는 방향이 없던 거예요. 제 엑스허즈번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결혼 전에는 상대방이 정한 방향이 좋다. 그쪽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좋아서 그걸로 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알아온 방향성이 없으니 저 사람이 절로 간다니까 그냥 오케이 한 거죠.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나도 방향성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이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충돌 자체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줄을 몰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게 결혼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키, 외모, 경제력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문제가 발생해 갈등이 생겼어.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두 사람이 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거든요.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서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하는 관계가 되느냐. 그것이 가장 큰 결혼의 조건인데 결혼 전에는 갈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한참 흐른 뒤에 보니까 근데 사실 한참 흐른 뒤는 아니죠.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있었죠. 근데 이미 결혼을 결정했으니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큰 갈등이 생겼어. 결혼 생활 하는 중에. 근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왜 쉽게 무너지냐면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 대전제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저 방향으로 가자. 그것이 내가 얘랑 결혼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는데 이거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근데 돌이켜보면 나는 그런 점에 있어서 무임승차를 하려고 했구나. 내가 편하려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내가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얘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니까.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갈등이 없으니까. 가장 큰 것에 갈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되게 편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무임승차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결혼이라는 건요. 독립적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거지 결혼 자체가 바로 독립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자님이 말하는 일입 나답게 바로 서는 게 30대잖아요. 일입이 된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게 결혼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일입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혼을 해요. 결혼이라는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간에 무임승차를 하려는 부분, 물론 그 부분이 다르겠죠. 만약에 상대방이 나보다 재력가야, 자산가야.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 나는 저 사람이 저 정도 경제력이 있으니까 나는 최소한 그 점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 그게 바로 무임승차인 거죠.
그럼 저 사람은 나랑 왜 결혼하지? 저 사람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임승차에는요,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결혼은 무임승차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 선택했던 것처럼 여기로 가고 싶으면요, 내가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기 위해서 얘가 나한테 지원을 해주니까 내가 여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없어도 내가 거기로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는데 편하게 갈 수 있겠다, 얘랑 결혼하면. 그렇게 결혼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요, 결혼을 통해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임승차하려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얘랑 결혼하면 나는 집에서 전업주부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구나.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요, 내가 이뤄내는 겁니다. 그것을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무임승차이고요. 무임승차는 적발시에 30배 혹은 더 그 이상의 대가를,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거죠. 구차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차한 게 뭔가요? 해야 될 일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기어코 하고야 마는 그런 구차함, 그런 삶을 살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하시고 싶다,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 이제 결혼을 앞둔 내 아이가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일입이 되어야 합니다. 일입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일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류노노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